딸아이를 데리고 체육관에 갔던 날, 딸아이는 뒤로 제주 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단 절대 다칠 가능성이 없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좀 과장된 비유를 써서 만약 너의 소망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것만큼 시시한 일이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제주 넘기가 그만큼 흥미진진한 이유는 진짜로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제주 넘기 할 때의 흥분과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 승리는 패배에 비치고 있으며 성공은 실패에 비치고 있다. 스타트랙 영화 시리즈 중 커크 함장은 판타지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결말이었다.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죽게 되든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든 간에 누구나 반드시 하게 될 생각과 일치한다.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그래서 다음번에 드라마를 볼 때는 3가지 수준에서 놀아보라. 그 자체로 연습이 될 것이다. 첫째, 늘 그래왔듯이 그 드라마 자체가 되어보라. 두 번째, 그 드라마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라. 모든 패턴이 오직 인식행위 안에서만 존재하듯이 그 드라마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연극일 뿐임을 통찰하라. 셋째, 그 드라마가 우주의 장난기 넘치는 본성의 표현임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3번째 수준에서 드라마를 볼 때 이 게임은 점점 더 즐거운 것이 된다. 왜냐면 게임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순화된 드라마는 이제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된다. 달리 말해서 최고의 반전과 스릴을 원한다면 첫 번째 수준에서 드라마를 보라는 말이다. 우주와 생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각에 의한 우리의 인식행위 자체를 우주가 그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삼아 여러 개의 모자를 바꿔가며 써보는 것처럼 우주도 그 자신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식해 보고자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며칠 동안 안 씻은 꾀재재한 몰골로 자기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깔끔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정반대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겠는가? 이 마음, 즉 이 사람으로서 춤추는 의식이 저 마음으로서 춤추는 의식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흙이 곧 백임을 알고 당신이 곧 타인임을 알겠는가? 나와 타인은 그저 또 하나의 분열일 뿐이며 당신은 지금껏 인생의 대부분을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만 보내왔다. 무엇 시스템이 실제를 범주화하고 이름표를 붙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주위의 타인들을 성별, 인종, 계층으로 나누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들 중 단 하나도 진짜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름표와 범주화가 필요한 마음들이 창조한 사회적 구조물일 뿐이다. 실제 세상에는 어떤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범주들, 그리고 모든 범주적인 생각들은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은 인종에 대한 분별 없이, 즉 무어 시스템 없이 타인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때 당신이 그렇게 못하는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순식간에 들어오는지 알아차려 보라. 에고란 것이 얼마나 교묘히 또 다른 영적인 분별 속으로 숨어드는지 알아차려 보라는 말이다. 분수를 예로 들어보자. 단일한 원천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수백 개의 개별적인 것들이 된다. 잠깐 분리되어 움직이고 춤추다가 어느새 근원으로 합쳐지고 다음 순간 또 다른 형태로 분리된다. 이런 분리와 합일의 반복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문득 거기에 하나의 물이 있을 뿐임을 보기 시작한다. 잠시 동안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던 의식도 결국에는 폭포의 심연에 가닿은 물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분리된 자아로서의 나라는 것은 기껏해야 스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마음이 의식의 하인이 될 때, 마음은 더 이상 실제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고 독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다른 모든 이들의 의식으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를 회피와 거부 대신 온전한 받아들임으로 이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껴안으면 되먹임 회로는 곧바로 깨진다. 반면 어떤 생각을 치워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즉각 지금 이 순간에 들러붙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더 세게 밀쳐낼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어떤 생각을 껴안아 보라. 그러면 그것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받아들임은 흥분 유발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을 들어올리게 하며 그럼으로써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에고적인 생각으로서의 당신은 결코 그 받아들임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없다. 생각해보니 방법이 있긴 하다. 켜고자 노력하면 끌 수 있고 끄고자 애쓰면 켤 수 있겠다. 에고를 포용하는 자의 에고는 사라질 것이고 에고가 사라지게끔 애쓰는 자의 에고는 더 많이 경험될 것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도망친다면 그것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승려가 되어 산중에서 정적을 경험한 당신이 그 고요함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당신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든 긍정적인 상황을 간직하고 싶어 하든 간에 에고적 생각으로서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흥미로운 대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에고가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불안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우주가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아무리 본래의 당신이 아닌 어떤 것이 되려 노력한들 당신은 결코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에고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면 무슨 수로 우주가 이 맛있는 대립성들, 즉 기쁨과 슬픔, 편안함과 불안함 등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무슨 수로 우주가 다음 60초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완벽한 교향곡은 불안한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 혹은 누군가 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고 있을 때이다. 빅뱅 이전의 우주는 정확히 그 본연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이제 우주는 그 본연의 모습이 정확히 아닌 것들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타피스트리가 되었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당신의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그 걱정에 대해 걱정하거나 또는 숫자 3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건만 오직 그것만이 떠오를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이런 우주의 하나의 완벽한 반영이다. 애초에 회전목마 대신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것은 하나하나의 우리 자신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음번에 당신이 좌뇌가 만들어낸 정신적인 분열의 한쪽 극단에 서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더 이상 그런 느낌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게 된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 최고로 아름답고 정교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중임을. 그리고 당신 없이 이 게임은 성립될 수 없음을.